자, 이번 시간은 계약의 무권대리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에는 100%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더럽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의 무권대리 거의 사례형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고요. 기본 몇 가지 명제만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먼저 자, 계약의 무권대리 개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아들인데요. 무권대리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병과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을한테는 대리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어요. 걔 뻥친 거야. 그랬을 때 이거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 행위 중에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갑의 대리인, 대리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매도인 날이다 을이라고 표시하면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가 될 테고, 두 번째 바로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자, 이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이라든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와서요, 자기 아버지 땅을 팔아버렸대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뻥쳐서 팔았다고 전제했을 때 아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면 추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요, 그 상대방 또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죽어버렸을 때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의 의사표시 할 수 있다. 상대방 승계인은 상당히 어렵게 구성하는 지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의사표시란 것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그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한테만 추인을 했는데 무권 대리인 문자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다? 추인이라는 것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당연히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을 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알게 되니까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이 됐다는 얘기는 소급해서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게 앞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청권 보존의 기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시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뭐가 되고 장래효가 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소급효. 그래서 장래효가 출제 이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출제 포인트. 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계약의 무권대리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죠.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있고 이 사람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월 5일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갑이 2월 10일 날 추인을 하더라도 다 계약은 소급해서 2월 5일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누구한테? 본인에 대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본인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 2월 5일부터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무권 대리인이 갑소유 X 부동산을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매도인 난다. 그럼 매수인 난데 병이라고 표시해서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갑이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팔 의사가 있어. 그래서 1억 1,000이면 내가 받을게 라고 해서 변경을 가해서 추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추인은 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이 추인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 자, 뒤에 기본적인 논리구조,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누구한테?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포인트, 추인하면 소급해서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 변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이것이 유효한 것이
된다. 출제 포인트 요 두 가지. 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도 종국적으로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추인 거절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에 추인 거절이 돼버리면 다음에 마음 바뀌어서 다시 추인을 하고 싶어도 추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무권 대리인으로서 팔고 와서 새벽 2시에 고백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 열받아가지고 너가 알아서 책임져 라고 해서 나는 몰라 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 추인 거절이거든요. 근데 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종국적으로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도달해야지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근데 얘기해놓고 아들내미 뻗어찹니다. 그런데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애 잡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한다? 다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어떻다? 이 계약은 본인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 자체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 바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주제. 그래서 변경을 가한 추인, 동의 있어야 유효하다. 만약에 그런 추인이 아니고 그냥 추인이라고 했을 때 소급해서 유효, 두 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누구한테,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최고라고 하는 것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이 다음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최고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귀하의 아들하고 귀하의 아들이 당신의 대리인이 돼서 나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버지가 전화 받았다가 잘못 온 전화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확 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즉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철회라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된다. 해서 상대방이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포인트 뭐라고요?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였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자,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 옆집 아들하고 그 아저씨, 아들의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명히 누가 이 무권 대리인 아들이 자신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뭐 아버지 도장도 가져오고 등등등 다 제시했어.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는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인 거야. 그랬을 때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여기다 최고를 할 수도 있다. 알았든 몰랐든 최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몰랐던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옆에서 막 깨이는 소리 들리는 거야. 사람의 잡는 소리 들리는 거야. 들어보니까 어머, 이 무권대리 한 거야. 무권대리. 애 새끼 잡겠다 싶어가지고 상대방이 애초에 계약 체결 시에는 이 사람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하에서 이때 뭘 할 수 있다? 이 상대방, 본인에 대해서 어떻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선의였을 때, 다 하려고 힘들어. 자, 상대방이 선의였을 때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미리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 철회라는 게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제권 행사했다, 취소권 행사했다. 하여도 일정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도달돼버리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회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드물게 철회권이 인정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계약의 무권 대리, 선의의 상대방은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의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자, 지금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그러면 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원칙이고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가 출제가 되겠죠.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권 대리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상대방,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전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또 하나,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을 때 제한 능력자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한 능력자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바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한 4개 되나요? 첫 번째 이슈. 자, 직접 답이 되는 주제. 자,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런 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급해서 이 추인은 유효자,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자, 선의의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뭘 할 수 있다? 아예 이것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번째. 자,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바로 무권 대리인한테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EA한테는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이 사람이 애초에 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5개 정도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다시 외우도록 합니다. 자,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야만이 유효하다. 일반적인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그 법률행위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세 번째, 상대방 선의였을 때 뭐 할 수 있다? 바로 철회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슈, 추인 거절을 당하게 된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단 전제 요건이, 자, 2개 안 걸렸을 때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었거나 또는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전제 요건이 쌓이지 않게 되면은 이때 뭘 할 수 있다? 바로 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한 4개 정도. 자, 스토리 보지 마시고 계속 4개 정도를 달달달 외우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 보실 때 중간에 약간 막히는 거 있어도 대략 답을 골라낼 때는 거의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을 골고루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꼼꼼히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몇 개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핵심 이슈. 계약이 무권되는 무조건 지금까지 1년에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확률은 한 70%에서 80% 정도 확률이 될 거야. 극단적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 있어. 그럼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난한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뽑아내는 게 필요하다. 이게 계약의 무권대리. 이걸 이름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무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유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다시 무효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구체적으로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진의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게 있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그럼 유효인 법률행위에서 항상 해제 문제와 연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될 텐데, 그 중간 단계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때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 보죠. 같이 세트로 봐야 되는 게 소위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표현 대리 관련해서는 적용이라는 것이 거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전제가 돼야지 경우에 따라서 소위 표현 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병이라는 사람과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본인에게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아들이 뒤지든 말든 간에 아빠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무권 대리 중에서 추인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 본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요. 자,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본인에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계약의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에게 추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무과실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본인에게 법적 책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인정해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다시 갑시다. 계약이 무권 대리입니다. 예, 무권 대리가 돼야지 경우에 따라서 무슨 문제? 표현 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발생하려면 무권 대리 플러스 추인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법리가 표현 대리의 법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주제,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녀석이야.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슈, 유권 대리다라면 표현 대리에 관한 논리는 전혀 전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냥 본인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추인 거절을 하고 말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화에 될 것이, 자, 이게 하나가 있겠구나. 무효인 범죄라고 하는 거, 어차피 무효라는 것은 자,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본인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무효는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을 때, 즉 대리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할까. 그래서 본문 정리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을 때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가볼까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매도인 난에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병이라고 표시했으면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다. 무권 대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무권 대리가 아니라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니까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여지가 있다. 없다라고 해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대부분은 뭘 가지고 바로 표현들의 법리의 적용 범주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다시 갑시다. 표현들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 무권 대리 플러스 본인의 추인 거절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표현 대리의 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뒤에 갈 것도 없이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 대리가 아닌 게 뭐야? 바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아니했을 때 타인 권리 매매가 되면 당연히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유권 대리가 되게 되면 이건 무권 대리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추인 거절이 뭐니 이런 내용들 바로 표현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예 법률행위가 반세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적용이라는 주제를 갖고 출제 이슈로 삼습니다. 그 외 표현 대리 내용 관련해서 원래 내용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출제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장 우리가 많이 예시를 하게 됩니다. 갑남과 을여가 혼인관계, 혼인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갑하고 을이 같은 부부가 될 텐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매도인 난에다 뭐라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대리권 자체를 수여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가 팔아서 이걸 이제 현금화 시켜다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집구석에 같은 집에 사니까 뭐 주민등록증이나 위임장, 인감도장 등등등을 다 싸들고 와서 누구한테? 병한테 무권 대리로서 이 부동산을 팔게 됩니다. 계약금 등을 받아 먹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 등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다 받아 먹은 거야. 무권 대리인인데 다 받아 먹은 거야. 그래서 그 병이 누구한테? 갑한테 야야야 등기 넘겨다오. 잔금 다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고 나는 그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난 저 여자랑 원수처럼 지금 지내고 있어서 말도 안 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좋아. 그럼 무권 대리까지는 인정을 할게. 그리고 너 추인 거절했지? 그것도 인정할게. 추인 거절도 인정을 할게.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자, 소위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걸린다고 그래서 아니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 파는 거 꼭 남편 이름으로 사고 파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위임장 등등 다 제시했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너도 일정한 부분 책임을 져라. 왜 인감도장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느냐. 그래서 너 추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넘겨줘 라고 주장하는 게 뭐가 된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가게에서, 자, 회사에서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 회사의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자, 나하고 거래를 하면서 나는 얘한테 계속 그동안 얘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왜 대금을 입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난 입금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계좌번호 바꿔가면서 나한테 돈을 받아갔던 사안이다. 자, 이 사람. 자, 대리권 자체가 소멸이 됐던 사안입니다. 대리권 자체, 갑의 대리권이, 을이 갑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멸했던 사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리권 소멸했는지 아닌지 알 게 뭐야? 그래서 입금을 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부르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이제 결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디테일에 갈 것도 아니고 바로 치고 버려야 되는 건데 기본 대리권엔 점점점이 포함된다. 100%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16년 동안 11개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 거기에 법정 대리권,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 무조건 기본 대리권에 점점점은 포함된다. 자료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요즘에 7년 사이에 한 번인가밖에 구성이 안 됐고 특히나 요 근래는 안 나와. 그래서 이건 퉁쳐서 가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좋다. 겁나 판례지문 길게 나오는데요. 자, 끄트머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오른편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시험에서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편. 그래서 자, 이게 두 개로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하나가 뭐라고요?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오른편.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앞에는 억수로 긴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7년 동안 토탈 한 문제밖에 구성이 안 되는 주제니까 요건 무식하게 가시고 요 근래 문제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바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 여부 관련해서 다시 갑시다. 표현대리를 논하려면 무권 대리이고 두 번째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주장하는 것이 뭐가 된다? 표현
대리의 법리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아닌 유권 대리라든가 무권 대리가 아닌 대리가 아예 아닌 경우에는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 외 무효가 됐을 때도 역시 어떻다. 어차피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지금 계약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지문 같이 묶어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주제 체크합니다. 여러분 자료 보게 되면은 그 표현 대리 위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문 몇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형의 무권 대리 끄트머리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요거 뒤에서 공부할 주제 상대방 없는 단독형이 딱 하나입니다.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이걸 누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자기 아무 권한도 질 것도 아닌데 을이 어떻다 이 부동산을 포기하겠다라는 포기의 의사표시 플러스 자 등기까지 누구한테 넘겨줘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뭐라고요?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당연히 유효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효해서 이 지문이 그동안 나왔던 지문이 제일 더러웠고요. 중요치 않아. 이건 몰라도 돼. 뒤에서 보실 주제랑 연결돼 있어. 두 번째,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에 의한 추인의 상대방 될 수 없다. 유치 차라는 냈었지. 추인 당연히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된다. 2번 질문. 그래서 틀리게 이런 걸 답을 뽑았다니까요. 지금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예시하고 있는 질문 대부분은 다 뭐냐면 답이 됐던 지문들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7년 사이에 됐던 답이 됐던 지문. 그래서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최고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권은 상관이 없었죠.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만 인정되게 된다. 최근에 좀 약 올렸어. 다시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과거에 몰랐을 때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4번 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행 청구할 수 없는 케이스 두 가지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또 하나가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계약 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없다 해서 이게 7년 동안 나왔던 답이 됐던 틀린 질문 4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표현 대리 관련해서요. 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틀렸죠? 유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죠. 무권 대리이면서 본인의 추인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이게 뭐가 된다? 바로 표현 대리의 법리. 2번 지문이요. 점점점. 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내용 보지 말라고 그랬어.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이렇게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 세 번째 이슈 끄트머리 성립할 수 없다. 틀렸죠?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걸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까 표현 대리 파트에서 외울 3가지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판례를 꼼꼼히 봐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답을 다이렉트로 풀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의 무권 대리에 연결돼서 소위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 앞에서 허가 구역 관련해서 이미 하나 쟁점 봤던 거 있었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유효 이렇게 가야 되는데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고 했던 거 요거 자 30회 때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자 유동적 무효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허가구역 내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우리가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그때 즉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이 있으면 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불허가 처분 등이 있으면 다 무효로 되는 것을 가리켜서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는 해석상 유동적 무효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 틀 자체가 허가 처분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고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 불허가 처분 투기 목적이니까 허가 안 내줄 거야 라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허가 구역 안에서는 시군구청장이 허가 처분하면 둘이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돼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논의의 전제는 항상 뭐냐면 허가 받기 전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만 한 상태에서 이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이 과정에서는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또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무효가 될 수 없다. 만약에 무효다라고 한번 전제해 볼까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게 허가구역 논외로 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계약금 등을 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급부가 이행됐으면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매수인은요 계약금의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돼야지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직 허가 처분도 불허가 처분도 받기 전이면 유동적 무효 상태, 즉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전제로 하는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한편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이라고 하는 거 아직은 뭐야? 바로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다. 유효가 돼야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지 어떻다? 이때 채권 채무의 문제, 일정한 채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아직은 유효가 아니면 채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야,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외우면 돼. 26회 때 나왔던 쟁점 두 가지. 얘는 아직은 어떻다? 무효가 아니다. 의미가 이렇게 가야 돼. 얘는 아직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포인트야. 나머지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와 허가구역 밖의 토지거래가 거의 다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건 똑같은 구조인데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와 허가구역 밖의 토지거래가 달라지는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 뭐를 할 수 없다. 바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이게 26회 때 나왔던 쟁점. 그리고 30회 때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되고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잠시 끊었다가 조건 기한 이어서 봅니다.